1억의 돈으로 신축 주택을 샀을 때와 오래된 주택을 샀을 때 10년 뒤에는 정말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소개해드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의왕 역세권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죠. 그 아파트가 지금은 7, 8억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1년 만입니다. 저는 집을 사고 안 사고의 포지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형태의 주택을 매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가격대가 낮은 오래된 아파트를 꾸준히 올리는 목적은 보유 자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 분들을 위함입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가의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외관만 보고 역세권이라서 또는 임대 수익률이 좋아서 전 재산을 털어 덜컥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택 형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택들이 미래 가치는 낮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신축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 형태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친구에게 저는 저평가 상태이면서 미래 가치는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만을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평가라는 것은 현재 거품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 이런 곳들은 대체로 아이를 키우면서 거주하기에는 좋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에 월세로 살면서 오래된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안정성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사람들은 현재 살기 좋은 곳을 선호하고 지금 내 눈앞에 집이 낡았거나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생기는 고평가 물건들은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서 주로 생겨납니다. 신축 주택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형 자동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신축 주택과 신형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재화의 차이점이라면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폐차 처리를 하게 되고 가치가 영원에 수렴하게 되지만 신축 주택은 그래도 깔고 있는 땅이 남는 것이 차이겠지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대지 지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평생 모은 내 자산을 순식간에 까먹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신축 주택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받는 월급이 많고 경제적으로 재력이 되시는 분들 또는 미래보다 현재 삶의 가치가 중요한 분들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버는 돈에 비해 사려는 집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은지, 한번 집을 사게 되면 당분간 이만한 가격의 집을 또 사지는 못할 것 같다는 분들은 이 순간의 선택으로 5년 후 또는 10년 뒤에는 자산의 가치가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를 현재에 몰빵한 재화입니다.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공간을 활용하여 최신의 자재들로 지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은 낡고 최신 유행에 뒤처지게 되면서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반면 오래된 주택은 깔고 있는 땅에 비해 넉넉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그런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곳들에 새 주택을 짓는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세대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세대수는 온전한 내 재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새 주택이 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각종 편의시설과 지하 주차장도 지어지고 누구나가 선호하는 건설사의 브랜드도 생기는 등 이 주택 자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1억의 돈으로 신축 주택을 샀을 때와 오래된 주택을 샀을 때 10년 뒤에는 정말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 소개해드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의왕 역세권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죠. 그 아파트가 지금은 7, 8억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1년 만입니다. 평택 서정리역에 위치한 저층 주공 아파트입니다. 1년 전 1억대 중반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3억 원을 줘야 합니다.
이 역시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 두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하게 오른 곳입니다. 단순히 모든 곳의 집값이 올라서 저렇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저곳들은 당시에 다른 곳보다 저평가 상태였던 단지였고, 시간이 흘러 각종 호재와 자체적인 재건축 이슈로 저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의왕역 아파트는 호수가 보이는 GTX 역세권 신축 아파트니까 못해도 10억은 우습게 넘어갈 것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아파트도 높은 사업성으로 상당히 올라 있겠지요. 저는 집을 사고 안 사고의 포지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형태의 주택을 매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은 1, 2년 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주택을 매수하기에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발 돈잔치는 이제 끝이 나고 앞으로는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질수록 그를 잡기 위한 금리 상승의 폭도 커지게 됩니다. 이 높아진 금리로 부동산이 아닌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생기게 되고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훼손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건물을 풀대출로 매수한 사람들은 이자 감당부터 쉽지 않게 됩니다. 현재 신축 주택은 몇 년 동안 충분한 공급이 없어서 현재 거품이 많이 끼었고, 구축 주택은 금리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좋은 입지가 아닌 곳들은 당분간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데 정치권에서는 폭탄 공급을 예고합니다.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평가 물건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은 가격이라도 좀 더 나은 입지에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거주하셨으면 합니다. 제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매물들을 지역별로 꾸준히 관찰할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직접 물건을 내놓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급매 성격의 물건도 종종 찾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다른 곳에 비해 시세가 높지 않은 저평가 물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긴 시간 부동산을 꾸준히 관찰하며 보는 안목을 길러서 부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